혹시 요즘에 번아웃이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잠을 잤는데 뭔가 깊은 수면을 못 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달리기의 뇌과학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요. 뇌교육학 박사시고요. 또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예요. 저희 이제 커뮤니티도 독서랑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뇌함이 인지적인 걸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독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글쓰기도 그렇고요.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달리기랑 뇌는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달리는 것이 지금 이게 어떤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이제 의문을 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이 뇌 과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는 그냥 몸이 원해서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는 트레킹을 했고, 작년, 그냥 한 3, 4 후에 3, 4년을 진짜 제가 집순이로 책상 앞에 앉아서 온라인 세계 속에 살고 맨날 이제 읽고 쓰기만 하니까 이제 제가 세 번째 책인가? 이거를 출간하고 나서는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뭐 검색을 막 하다가 트레킹을 우연하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걸려서 작년에 책을 읽다가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다가 러닝을 하게 됐어요. 러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가성비도 너무 좋고 해야 되는데 저는 몸이 원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 내과학적 이 근거를 이제 이 책에서 왜 이거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달리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달리면? 우리 보통 생각하죠. 귀찮고 막. 달리기 하면 고통스럽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처음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러너스 하이 많이 얘기하죠. 달리는 어느 정도 달리면 뭔가 그 러너스 하이라는 거는 키워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뭔가 그 보상 물질이 우리 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러너스 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의 좀 조상의 근원을 올라가서 우리가 사냥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냥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이 치타나 영양 이런 동물들은 단거리 전력 질주에 굉장히 능하대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못하는 게 장거리는 못해요. 근데 인간이 얘네들을 잡으려면 이 단거리는 되게 빠른데 계속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를 밟으면 얘네가 지칠 때까지 달려야 돼. 얘네를 쫓기 위해서. 그럼 장거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인간은 생존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거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 우리 조상은 그랬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리면 굉장히 고통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쓰러지기 전에 사냥꾼이 포기하면 안 돼요, 먼저. 그래서 그때 고통이 한계에 달할 즈음에 인간이 이제 고통이 한계에 달할 즈음에 뇌에서 이 보상 물질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게 아난다마이드라는 그 보상 물질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러너스 하이라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러너스 하이고 그러니까 이게 분비되면 고통을 견디고 계속 달리게 하는 그런 어떤 보상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 대마초의 활성 성분 이런 화학적 구조랑 거의 동일하고 그러니까 약물은 아닌데 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를 주도하는 핵심 물질이 아난다 마이드다. 근데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기쁨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뇌 구조가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끊기 어렵잖아요.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뇌에서 보상 물질이 나오는데 우리 현대인의 용어로 그 이제 기쁨에서 유래한 그런 어떤 보상 물질이 나와서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유전적으로 사냥을 하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그게 심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냥꾼 걔네들이 지칠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이 어느 순간 달리는 그 중간에 그것이 보상이 된다. 예, 그런 어떤 뇌과학적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달릴 때 뭐가 나오냐면요. 그 뇌에는 BDNF라고 뇌를 위한 필요, 이게 이제 뇌를 위한 필요라고 많이 해요. 기적의 뇌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분비가 돼요. 비료가 뭐예요? 식물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DF는 뇌 영양,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달릴 때도 이 뇌에 이 비료가 뿌려진대요. 비료가. 우리 너무 나이 들어가면서 이 뇌도 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냐에 따라서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또 이 달릴 때 이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뇌도 노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린 이제 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바뀌죠. 이거를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달릴 때 이 비료가 뿌려진대요. 스트레스가 생겨도 뇌에 염증이 생기고요. 노화로 인해서도 뇌가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 신경 연결, 시냅스라고 하죠. 이런 것이 약해지는데 이 연결을 회복하려면 이 BDNF, 이 비료를 뇌에 원활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알약이나 뭐 주사로 공급할 수 없고 뇌가 직접 생산하도록 해야 돼요. 뇌가. 그런데 이 신체적으로 이게 달리기를 하면 우선은 이게 상체보다 하체.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마라톤을 하면서 그 이봉주 선수랑 같이 선후배 사이인 그 이제 그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의 그 선배 마라톤 감독님이 제가 같이 갔던 지인하고 이제 좀 인맥이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차를 얻어 타고 오게 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근데 뭐 선수들은 상체 운동도 하고 뭐 하체 운동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달리면 기본적으로 이 상체도 움직이지만 이 허벅지가 이게 걷기랑 이렇게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로 움직이는데 이 다리를 움직일 때에 다리를 움직이는데 왜 머릿속에 깊숙한 곳에 대해 BDNF가 분비될까? 그러니까 이 달리면 허벅지랑 이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고 뭐 이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활동이 이어질 때 이 근육에 이리신이라는 물질이 또 혈관으로 방출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출이 되면 뇌에 지금 몸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이 신호를 뇌가 딱 받잖아요. 그럼 이 신호를 받는 또 해마가 이때 이 BDNF로 대량으로 분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맨날 독서랑 글쓰기만 하고 우리가 또 직장에서 일할 때 거의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BDNF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허벅지가 움직일 때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얘 지금 몸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이제 뇌에 보내면 그때서야 이 뇌 비료, 뇌 영양, 그러니까 비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BDNF가 대량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읽고 쓰는 거는 기본이고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몸도 가진 존재잖아요. 이 몸이 건강해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저도 아들한테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계속 몸을 움직여라 하지만 저도 돌아보면 그때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너 몸을 움직여야 더 집중력이 있어. 근데 그때는 저도 돌아보면 하나도 안 움직여도 그냥 했죠. 20대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아들이. 근데 지금 우리 나이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게 뭔가 멍하고 막 뭔가 이게 또 스트레스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옛날 같지 않고 그 저도 이제 3, 4년은 그렇게 그때는 막 몰입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제 몸이 자동적으로 저도 그때는 2년 전에는 이게 뭐가 아니다. 뭔가 몸을 움직여야 따라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근데 제 스스로 나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더 안 될 것 같아. 3, 4년의 몰입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할 때에 그거 뭐요? 치매가 9년이 늦춰진대요. 치매가. 여러분, 치매가 우리가 독서를 하고 막 이것도 너무 이제 이것도 이제 내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있죠. 근데 또 이 달릴 때에
이 치매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는 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수면 문제 있으신 분들, 수면을 꼭 해야 돼요. 7, 8시간은 주무셔야 뇌가 청소를 해요. 이것도 수면 관련해서 또 뇌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진 사실이죠. 뇌를 청소를 해서 이 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달리면 더 잘 청소되는 거예요. 더 잘, 뇌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니까 뇌로 가는 그 혈류량이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 문제도 나이가 되면서 많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게 몸이 뭔가 근육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혈류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뇌로 가는 양도 증가가 되면서 이게 더 활발하게 뭔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도, 그러니까 똑같이 7시간을 만약에 잔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 날에는 뇌 청소가 혈류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 움직였던 날이니까 더 잘 청소되고, 또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아무래도 이렇게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더 깊은 수면으로 가겠죠? 예, 그러면 잘 자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그냥 7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수면을 해야 이게 내 청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7시간 나 채웠으니까 뭐 청소 잘 됐겠지 이게 아니라 잘 자야 되거든요. 근데 달리면 몸이 더 피로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청소가 잘 된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우울증부터 뭐 있는데 필요하신 분의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전에는 몸이 원해서 이렇게 뭐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저희 북클럽으로 한번 선정할까?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게. 저는 이제 걷기를 했는데 걷기랑 또 달라요. 달리기는 되게 가성비 있고 그냥 걸으려면 물론 집 앞을 걷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전 이제 트레킹을 했으니까 막 하루를 잡아야 돼. 이러고를 제가 하려는 미치도록 했는데 또 시간이 너무, 이게 우선순위가 제 삶에 좀 읽고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트레킹도 하지만 가끔 하고, 이거는 진짜 내가 하루 30분만, 매일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이 책에서도 한 3회 정도, 그리고 30분 정도, 그리고 슬로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그 자연을 거닐다라는 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트레킹 할 땐 트레킹만 올리다가 달리기 할 때, 그때 작년에 한여름이었죠. 릴스 영상을 진짜 100일 동안 찍었는데요. 슬로우 러닝으로 찍었어요. 슬로우 러닝 그 릴스를 매일 한 건가? 슬로우로. 그러니까 빨리 뛸 필요 없고요. 슬로우 러닝으로 그냥 내가 뛰면서도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웃으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 하면 우리가 되게 막 벅차고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마라톤 감독님도 처음 막 마라톤 가면 막 그 사람들 막 우르르 나가니까 빨리 나가면 뒤에 못 뛰어요. 처음에 되게 슬로우 러닝으로 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페이스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저도 지금도 천천히 뛰고요. 처음 시작할 때 특별히 이제 그 슬로우 러닝, 그리고 일주일에, 그때 저는 매일 하지만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뛰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작년에 사실 달리기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냥 그때 이제 쓰면서 뭔가 기록을 해보자. 그래야 이제 기록을 해야 뭐 좀 꾸준히 하니까. 그걸 아니까 쓰고, 이제 아침에 그때 이제 너무 더울 때니까 새벽에 뛰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독서 조금 하다가 나가서 뛰고 와서 그냥 바로 그냥 뭔가 적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기록만 하려고 했는데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진짜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책 출간 계획도 없고. 근데 A4 7, 80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깝다 해서 제가 그냥 책으로 그건 가볍게 내서 그렇게 홍보도 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전두엽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달릴 때에 이어폰도 끼지 않고 그냥 달릴 때 자기 호흡에 집중해서 달리면 전두엽을 안 쓰게 되거든요. 멍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전두엽은 이성을 쓰잖아요. 근데 이성을 안 쓸 때에 무의식에 있던 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나 창의력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폴트 뭐 이게 지금 제가 디폴트 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 직후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한두 시간, 요때가 되게 뇌가 깨어나는 집중 시간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 포인트를 아시면 내가 좀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점심 먹고도 잠깐 달리거나 뭐 많이 안 달려도 돼요. 우선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달리고 나서 진짜 바로 썼거든요. 바로 한두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와도 연결이 되나? 그때는 그냥 한 건데 이게 또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러 나갑니다. 지금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챌린지가 지금은 독서의 것으로 가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계속 포함해서 갈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지금 돼 있잖아요. 같이 가셔야 돼요. 읽고 쓰기만 하면 오래 못 해요. 몸을 처음에 뭐 걷는 거를 시작하시더라도 몸을 움직이셔야 우리가 뇌가 살아있고 집중력이 있고 깨어 있어야 독서와 글쓰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읽기와 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건데 이걸 해야 돼요. 해야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건강이 아니고요. 책이 뭐 우울증도 있는데 마음의 병과 이게 사실 다 우리 몸이 연결돼 있거든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뭐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책을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하여튼 통합적으로 이것을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운동화 끈을 매시고 자,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